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용주였고 여자는 피고용인이었습니다. 남자는 건축업자였는데 건축 관련 공무원들한테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건축 관련 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경쟁업체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압수수색에 뒤이어 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했지만 뇌물 제공 내역이 담긴 수첩이나 장부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남자가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여자가 남자의 뇌물 제공 사실에 대해 진술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혼이었던 여자는 당시 유부남이었던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압박을 해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검사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그 여자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자는 서로에 대한 애정 표시와 미래를 함께하자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직원으로 하여금 그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며 당신이 남자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 문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거나 위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양대에 심하게 분노하며 자신이 그 남자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진술하였고 심지어 장부나 수첩 등 관련 증거가 숨겨진 장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남자의 뇌물공여죄는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검찰 쪽 사람들은 여자에게 남자의 문자를 보여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며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검사는 여자의 질투심 내지는 복수심을 이용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남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남자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도 법의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혹자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를 회의 협박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할 것이고 혹자는 범죄와 상관없이 얻어진 그 남자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목적외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고문을 한다거나 다른 공범이 자백하지 않았음에도 자백한 것처럼 속여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훌륭한 수사기법으로 칭송받은 적이 있고 법원은 이를 알면서도 눈 감고 유죄 판결 선고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파워는 실로 막강합니다. 검사는 집을 샅샅이 뒤질 수도 있고 계좌를 탈탈 털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도 있으며 장부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있고 이들을 교도소에 가둘지 말지에 대해서도 1차적인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만큼 검사의 권한이 많으면서 또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오죽하면 자수성가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사위 삼음으로써 혹시 모를 기업 수사에 대비한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검사에게 부여된 힘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발휘되어야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부여된 힘에 도취돼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힘은 적절하고 알맞게 쓰여져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검사는 사명감에 불타서 일하겠지만 가끔은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중대한 사건도 아니고 이미 관련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어 굳이 구속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킨 후 뭐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회식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좀 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나름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이 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구속만이 시켜서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라는 소리 듣는 걸 뭐 대단한 칭찬인 양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백을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조사한다고 불러놓고 조사실 구석에 앉혀놓고는 말도 안 시키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자 다른 사건을 들추어내어서 압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무능력을 자백하는 것 아닐까요? DNA 채취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21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의 증거를 찾아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구속기간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17번 정도 불러내서 화이트보드에 1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 얼마를 줬다, 2번 돈 안 줬다를 써놓고는 1번이냐 2번이냐 어이 어이 말을 반복 질문하는 등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를 수사해서 처벌하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과정은 귤 상자에서 썩은 귤 제거해서 다른 온전한 귤을 지켜내는 것처럼 유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야 하고 태도는 절제되어야 하며 결과는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사람도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돌아갈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에 대해 못 배워서 그렇다는 둥, 관상이 나쁘다는 둥, 딱 보면 다시 죄 지을 놈인지 아닌지 딱 안다는 둥, 그릇된 선입관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함부로 내뱉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하고 국민 법감정이나 여론에 휘둘릴 때에도 검사는 냉정하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일해야 합니다. 범죄인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이나 애정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성사잔의 인간 백정이네 하는 소리에 도취돼서 자신을 대체 불과의 타고난 검사라는 생각을 세월이 가도 계속 견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